횡손이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지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김지인입니다. 충북의 국립종합대인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1,000억 원 규모의 정부 지원 공모에 통합을 조건으로 내걸었습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유치한 2027 세계 대학 경기대회 조직위 구성이 내부 갈등으로 또다시 시한을 넘겼습니다. 체육계가 공개 반발을 예고했습니다. 미성년자 성착취는 무조건 처벌한다는 입법 취지와 달리 현실에서는 집행유예로 풀어주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전국의 5년치 판결문을 전수 분석했습니다. 국가정원 지정을 추진하던 충주시가 이번에는 정원도시를 추진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시민 공감이 관건입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MBC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충북의 국립종합대학교인 충북대와 한국교통대가 통합을 공식적으로 추진합니다. 두 대학은 정부가 1,000억 원을 지원하는 글로컬 대학 30에 공동으로 신청하면서 통합 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했습니다. 김은초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북대학교와 한국교통대학교, 충북 지역의 두 국립종합대가 통합 추진을 공식화했습니다. 5년간 1,000억 원을 지원하는 정부의 글로컬 대학 30에 통합을 전제로 공동 지원했습니다. 이달 초 협약을 맺고 사업 기간인 5년 내 통합을 전제로 한 계획안을 내놨습니다. 단일 대학 지원금으로는 역대 최대 규모라 합의는 빠르게 이뤄졌습니다. 글로컬 대학은 학령 인구 감소 등으로 위기에 놓인 지방대를 구하기 위한 정책으로 선발 기준에 대학 통합이 강조되었습니다. 충북대는 충북 최대 규모의 거점 국립대, 교통대는 청주과학대, 철도대학과의 잇따른 통합으로 몸집을 키운 충북 제2규모의 국립대입니다. 2015년 교통대 증평 캠퍼스 주도의 통합 논의로 격한 감정 싸움까지 벌였던 두 대학은 생존 위기 앞에서 손을 잡게 됐습니다. 2040년에 이르면은 충북 지역 대학은 정원 대비 신입생을 절반도 못 채우고 지역은 소멸 단계로 들어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두 대학은 각 3개씩 모두 6곳에 분산된 캠퍼스를 특성화해서 활용하는 방안과 그에 따른 학과 개편 방안을 신청서에 담았습니다. 또 청주와 충주 지역의 전략산업과 연계된 산학협력 추진 계획도 포함했습니다. 충청북도가 추구하는 주력 산업 분야와 연계돼서 저희의 자원을 집중할 수도 있고 예산 활용량이 굉장히 많아지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겠더라고요. 다만 아직은 두 대학의 통합 의지를 공식화한 단계라 구체적인 통합 일정은 발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 통합 발표는 글로컬 대학 지원을 전제로 한 거라 향후 사업 선정 여부도 변수로 남아 있습니다. 두 대학은 오는 7월 본 사업 신청 때까지 세부적인 구조 개편안을 함께 마련해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우초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가 유치한 2027 하계 세계대학 경기대회가 문화체육관광부와 체육회의 힘겨루기로 조직위 설립에 진통을 겪고 있습니다. 국제연맹과 약속한 시한을 또다시 넘기게 됐는데 과연 대회를 제대로 치를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김대훈 기자입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세계대학 경기대회를 유치하면서 국제연맹과 6개월 이내에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게 지난 11일이었는데 약속을 지키지 못했고 다시 한번 연장한 게 오늘이었는데 결국 그 약속도 지키지 못했습니다. 조직위원회 구성을 두고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체육회가 갈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직위 설립 권한은 문체부에 있지만 대한체육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허가를 내줄 수 없습니다. 4개 시도가 조직위원회를 끌고 갈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뽑아놨더니 역할이 중복돼 제대로 대회를 치를 수 없다고 대한체육회가 먼저 반대했습니다. 그래서 대한체육회와 협의해 사무총장 자리를 없애기로 했더니 이번에는 위촉장까지 준 사무총장을 특별한 이유 없이 해촉할 수 없다면서 문체부가 반대했습니다. 결국 문체부와 4개 시도는 처음 정한 대로 부위원장과 사무총장 2인 체제로 조직위를 꾸리기로 하고 대한체육회를 설득하고 있는데 협상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아무런 협의도 없이
이렇게 됐으니 도장만 찍으라는 일방적인 태도를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면서도 민감한 사항이라면서 인터뷰는 거절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문체부는 긴밀히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는 말 이외에는 어떠한 입장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4개 시도는 두 단체가 왜 이렇게 힘겨루기를 하는지 자세한 내막도 모른 채 결정을 내려주기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한체육회는 다음 주 월요일 대한체육회장과 17개 시도 체육회장이 참가하는 대규모 연석회의를 열고 이번 사태와 관련한 입장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체육계가 한 목소리를 내며 실력 행사에 나서는 셈인데 조직위 설립이 파행에 이르지 않을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대웅입니다. 구제역 발생 이후 충북도 내 6개 시군에 내려진 소이동 제한이 6월 중순쯤 해제될 전망입니다. 충북 구제역 방역대책본부는 마지막 발생일로부터 2주 가까이 추가 발병이 없어 3주가 되는 다음 달 8일부터 제한 해제를 위한 검사에 나설 예정입니다. 이번 구제역은 청주와 증평 11개 농장에서 9일 동안 연쇄 발생해 소와 염소 1,571마리가 매몰됐습니다. 충북도 내 과수화상병 확산세가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충북 과수화상병 종합상황실은 충주시 신리면 2곳과 동량면 1곳, 제천시 백운면 1곳 등 4개 과수농가가 과수화상병 확진 판정을 받아 매몰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달 9일 시작된 올해 과수화상병 누적 발생 건수는 충주 22건, 제천 4건, 진천 1건 등 모두 27건에 피해 면적은 6.4헥타르입니다. 네, 미성년자 성착취 문제를 들여다보는 MBC 충북의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폭행과 협박이 없어도 처벌한다는 법입니다.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데요. 최근 5년 동안 전국 법원에서 내놓은 미성년자 의제강간 판결문은 실제 어땠을까요? 조미애, 이채연 두 기자가 전수 분석해봤습니다. SNS로 알게 된 만 14살, 15살 미성년자 2명을 숙박업소에 데려가 간음한 남성. 피해자들이 원치 않는데도 범행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과거 미성년자를 2차례 간음해 기소유예 처분 전력이 있었습니다. 피해자 중 한 명에겐 용서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감옥행을 면했습니다. 반복적으로 미성년자를 성착취했는데도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는 한둘이 아닙니다. 15살 미성년자를 5차례 간음한 남성도 과거 성범죄로 2차례나 벌금형을 선고받았지만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심지어 미성년자 의제강간죄는 피해자 나이가 16세 미만일 때 적용되는데 이 재판부는 피해자가 16세가 되기까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삼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반성하고 이제 교화가 됐으면 상관이 없는데 또 저질렀잖아요. 그럼 오히려 상습성을 의심해봐야 되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유예를 한다는 것은 예방 효과가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5차례에 걸쳐 13살 소녀를 간음한 남성. 재판부는 만남과 성관계가 서로 동의에 이뤄졌다며 유리한 정상으로 보고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오히려 피해자가 만남에 적극적이었다. 자발적으로 성관계에 응했다. 피해자가 호감이 있었다 등 피해자가 성관계에 동의했다는 건 판결문에 단골로 등장하는 유리한 정상입니다. 수술의 날에 사랑한다고 했던 편지를 증거자료로 제출했어요. 왜 사랑한다고 했나요? 라는 질문을 받았어요. 가스라이팅을 하고 그런 점이 부각이 되어야 하는데 사랑했다고 하면 동의한 것이라고 치부를 하거든요. 그걸 이용한 사람이 저는 문제라고 생각해요. 미성년자가 성인과의 성관계에 동의했다고 해서 이 동의를 진정한 의미의 동의로 볼 수 있을까? 제대로 사고가 된 동의가 맞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초등학생 이런 애들이 동의를 했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진짜로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고 동의를 한 건지 정확히 판별을 할 수가 없잖아요. 이외에도 10차례 넘게 미성년자를 성착취하고 아이에게 가학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어도 집행유예로 곧장 풀려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취재진은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처벌을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과연 죄의 무게만큼 처벌받고 있을까요? 취재진은 5년치 1, 2심 680여 건의 피고인 737명을 대상으로 얼마만큼의 형을 선고받았는지 살펴봤습니다. 죄질이 더 중한 복합범죄를 합쳐 1, 2심 전체를 보면 평균 2년 7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아 양형기준 기본형을 겨우 충족했습니다. 그러나 1심 단독범죄로 좁혀보면 평균 2년형으로 양형기준 기본형에 못 미쳤습니다. 그렇다면 피고인 700여 명 중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단독범죄일 경우 대다수가 철창 신세를 면했습니다. 단독사건 1심 피고인 258명 중 70%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고 29%만이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마저도 2심에선 40%가 집행유예로 풀려났습니다. 죄질이 더 나쁜 복합범을 포함해도 1심 피고인 574명 중 집행유예는 53%를 차지했고 실형 선고는 46%에 그쳤습니다. 이 중 18%는 2심에서 풀려납니다.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포함된 열람 가능한 1, 2심 전체를 합쳐도 실형 비율은 절반이 안 됩니다. 이 법에서는 미성년자는 무조건 보호하라고 했는데 제가 나를 유혹하네? 제가 적극적으로 거부하지 않네? 그걸 또 이제 나의 유리한 사정으로 주장을 하는데 어느 정도는 받아들여진다는 게 이 법의 취지를 좀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피해자가 동의했든 호감을 표시했든 그 이유에 상관없이 미성년자의 나이 하나만으로 가해자를 처벌할 수 있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 미성년자를 보호하자는 이 취지대로 왜 어미 처벌이 어려운 건지 그 이유를 이어서 파헤쳐 봅니다. 네, 국가정원을 추진하겠다던 충주시가 국가정원이 어렵게 되자 정원도시를 들고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최근 시장과 시의회 의장 등은 유럽 3개국을 다녀오기도 했죠. 관계자들은 정원도시가 필요하다며 의제 설정에 나서고 있지만 실제 시민들은 공감대 형성에 아직입니다. 이승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충주에서 국가정원이 본격적으로 거론된 것은 지난 2021년 11월 말입니다. 조기령 충주시장이 4대 미래 비전을 밝히며 그 가운데 탕금호 국가정원 조성을 세부 계획으로 꼽았습니다. 그 뒤 대통령 선거 공약에 포함됐고 지난해 지방선거에서도 조기령 시장의 주요 공약이었습니다. 그러나 올해 정부 예산에 반영되지 않자 충주시는 지방정원을 먼저 추진하겠다고 방향을 바꿨습니다. 이런 가운데 충주시장과 충주시 의회 의장 등은 지난주 6박 8일 동안 유럽을 다녀왔습니다. 흉내낸다고 될 일은 아니지만은 적어도 그 정도의 수준의 시민 휴식 공간 그리고 또 시민들이 특히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정원을 꾸미려는 비전을 갖춰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단체장이 의지를 갖고 지자체가 공을 들이는 건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시민 공감대 형성입니다. 지난 2017년 라이트월드 업무 협약 이후 시민들은 탕금공원을 몇 년 동안 잃었고 시는 골머리를 앓았습니다. 이시종 전 지사 퇴임 몇 달 만에 10수년 동안 이어졌던 무예 관련 행사와 이름은 싹 사라졌습니다. 근데 라이트월드는 전부 찬성을 했는데 결국 우리 충주시로서는 큰 실패를 했는데 그런 부분 때문에 좀 더 객관적으로 뭐라도 직접 보고 제가 느끼고 싶었다는 게 이번 공무의 주된 목적입니다. 충주시는 도심 자투리 땅에 식물을 심고 청보리밭을 조성해 걷기 행사도 여는 등 정원 띄우기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가정원을 추진하던 지난해에도 6만 8천여 명의 서명을 받아 정부에 전달했습니다. 모두 자치단체 주도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시작은 자치단체가 하겠지만 영속성을 갖는 것은 시민들의 공감대를 얻고 자발적인 참여를 끌어내야 할 것입니다. 국가정원이나 정원박람회는 아름다운 정원도시, 공원도시 충주를 만드는 그걸 앞당기는 좋은 수단이 될 것이다.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그것도 제가 현지에 가서 느낀 것입니다. 저는 집행부에서 어떠한 사업이 올라오면은 저는 적극적으로 이제 돕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의미가 거의 비슷하니까 우리가 두 번 다시 실패는 안 할 것이라는 게 이번에 제 확고한 신념입니다. MBC 뉴스 이승준입니다.
오늘 새벽 3시 50분쯤 옥천군 청산면의 한 폐기물 재활용 공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억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공장 기숙사에 있던 직원 2명이 대피했으나 인명피해는 없었고 불은 폐플라스틱 열 분해기 등의 장비를 태운 뒤 2시간 만에 진화됐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열 분해기가 내부 압력으로 폭발하면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의 시민단체들이 옛 청주시청 본관동의 보존 상태 공개를 촉구했습니다. 충북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별다른 보존 계획도 없이 본관동 철거가 이뤄지면 청주시의 부분 보존 약속이 지켜질지 심각하게 우려된다며 보존 상태 공개와 전문가 검증을 요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청주시는 보존을 약속했던 건물 일부는 안전하게 보관 중이라면서 어떤 방식으로 보존할지는 신청사 설계 재공모 과정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뉴스데스크